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산책입니다. 철학으로 알아보는 노후 인생 그 세 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세기의 저명한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의 대표작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노후의 삶을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다가 1942년 나치에 의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3년간의 극한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프랭클은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1946년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후 프랭클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수용소 생활의 기록이 아닙니다. 프랭클은 이 책을 통해 극한의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자신의 철학을 전달합니다. 그는 인간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랭클의 책이 이토록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책이 단순히 수용소의 잔혹한 현실을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존재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프랭클은 이 책을 통해 로고테라피라는 새로운 심리치료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로고테라피는 그리스어로 의미를 뜻하는 로고스에서 유래한 말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정신 건강의 핵심이라는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프랭클의 목소리로 그의 철학을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통찰이 우리의 노년기를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빅터 프랭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노년기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첫째,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후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은퇴한 교사 마리아는 지역 도서관에서 문맹 성인들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의 눈이 밝아지는 걸 볼 때마다 내 인생이 여전히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겐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노년기에 찾아오는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70대 노인 토마스는 절망하는 대신 파킨슨병 환자 지원 그룹을 만들어 다른 환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병 덕분에 오히려 삶의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셋째, 관계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이러한 관계들이 여러분에게 정서적 지지와 삶의 기쁨을 줄 것입니다. 80대 노부부 로버트와 엘리자베스는 매주 데이트 날을 정해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로버트는 엘리자베스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여전히 20대 청년처럼 느껴집니다라고 말합니다. 넷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미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미래를 계획하세요. 65세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한 안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일명 그랜마 모지스는 80세에 첫 전시회를 열었고 90세에는 유명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그것이 큰 성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다섯째, 자신을 초월하는 경험을 하세요. 노년기에도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할 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은퇴한 기술자 존은 개발도상국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제가 만든 우물 덕분에 아이들이 물을 길러 먼 길을 걷는 대신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일이 제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에 충실히 살아가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85세의 로버트는 10년 전부터 매일 아침 20분씩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명상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게 되었죠. 그 결과 더 평온하고 행복해졌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이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죠. 노년기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왔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92세의 소피아는 최근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녀는 내 인생을 글로 옮기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었죠. 이제 나는 남은 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나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새로운 목적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노년기는 또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88세의 에드워드는 나이가 들면서 나는 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젊었을 때는 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노년기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산이란 꼭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혜, 경험, 가치관 등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95세의 헬렌은 지역 학교에서 인생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녀는 내가 겪은 실수와 성공,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젊은이들과 나누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 되었어요. 나의 경험이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는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90세의 마가렛은 매일 아침 감사 명상을 합니다. 그녀는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 더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습관이 내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년기는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사랑하고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진 재능과 경험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는 다음 세대에게 귀중한 가이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사랑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노년기를 환영하세요. 이 시기는 여러분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깊은 의미를 찾으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내 인생의 새로운 날이다. 이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남은 인생이 기쁨과 의미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노년기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시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의 통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년기를 단순히 쇠퇴의 시기가 아닌 성장과 의미 발견의 시기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노년기의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은퇴 전부터 노후를 위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 일자리나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취미 동호회에 가입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을 통한 소통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자세입니다. 우리 사회도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노인 복지 정책의 확대, 세대 간 소통 증진,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노년기는 도전의 시기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노년기를 바라본다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년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를 의미 있고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노년기는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년기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사랑하고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진 재능과 경험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는 다음 세대에게 귀중한 가이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사랑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노년기를 환영하세요. 이 시기는 여러분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깊은 의미를 찾으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내 인생의 새로운 날이다. 이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남은 인생이 기쁨과 의미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노년기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시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